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윤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1부 함께 해주실 우리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박영식 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박영식입니다. 오윤혜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 다이브거든요. 그러네요. 다이브에서는 새해 첫 인사를 네. 드리셨습니다. 예. 그거 그건 그렇나요? 못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갑자기. 좀 늦었어요. 예. 뭘 따라하고 그래. 그 먼저 안 하면 꽝이에요. 예. 자, 새해 첫 화요일을 함께하는 뉴스 다이브. 오늘 첫 시간 이게 첫 내용은 그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한중 정상회담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신문지상을 보거나 보도 내용들 보면 정상 간에 나눴던 대화, 뭐 의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역시 그 샤오미 전화기로 찍은 셀카가 아닌가 싶어요. 네. 지난 경주 에이펙 때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에 선물을 줬었고 중국에서도 우리에게 선물 준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받았던 바로 그 샤오미.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통신 보안은 잘 되냐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농담이 있었고 백도어도 확인해봐라라는 시진핑 주석의 화답도 있었던 바로 그 전화기를 대통령이 챙겨서 중국을 갔던 것 같아요. 그 전화로 셀카를 찍었고 SNS에 화질 확실하쥬라는 제목으로 글을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주에서 선물 받은 샤오미로 시진핑 주석 내외와 셀카 한 장 덕분에 인생샷을 건졌다 이런 메시지도 달기도 했었는데 이 장면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아니 뭐 놓고 보면 지나놓고 보면 뭐든지 그럴듯하다라고 하는데 좀 전에 박영식 평론가가 마치 오윤혜 씨 뒤에 새해 인사한 것처럼 지나가 보면 누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잘했네 정도인데 사실 국가 간의 국빈 방문인데 그때 그렇게 웃음을 터뜨리게 만들었던 그 샤오미 폰을 다시 들고 가서 베이징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라는 게 그 아무나 또 쉽게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저 자리에 누가 그거를 그때도 화제가 됐던 게 시 주석이 워낙에 농담 같은 거 잘 못하는 딱딱한 표정 자체가 노잼이더라고요. 표정 자체가 그냥 그죠? 뚝뚝하잖아요. 신장 신문이 베이징 가서 이제 정상회담을 아니고 의원도 방문했을 때 시주석 앞에서 말을 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정말 무슨 벽에 대고 말을 하는 그런 느낌. 반응이 없고. 반응도 없고 무표정하고. 근데 그 사람이 웃었기 때문에 당시 외신들에서도 이걸 많이 다뤘었거든요. 한 번 더, 한 번 더 써도 이렇게 써먹으면 괜찮죠. 그 제가 그 중국 언론들 확인 좀 했는데 뭐 CCTV도 그렇고 뭐 환구시보, 뭐 인민일보 등등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어요. 뭐 대통령이 센스 있다, 유머 있는 대통령이라 인상적이다. 그러니까 양국 정상 간의 친밀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등등의 이 샤오미 이 셀카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시진핑을 웃게 하는 것도 남자잖아요. 시진핑을 웃게 하는 남자. 이재명 보유국이다. 뭔가 진짜 외교 천재인 것 같아요. 행정도 잘하시지만 외교 나갈 때마다 계속 코스핀의 천장을 뚫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근데 두 분이 커플룩이에요? 옷이 왜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타이 색깔도 맞춘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되게 진짜 한중 정상회담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흐뭇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넥타이를 어떤 색깔을 하든 혹은 거기서 어떤 제스처를 또 보여주시든 휴대폰을 실제 바지춤에서 꺼내셨어요. 맞아요. 바지춤에서 꺼내가지고 뭐 이제 이 전화기 갖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셀카 찍자라고 딱 모션을 취하는데 펑리위안 여사하고 또 김혜경 여사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찍기도 하고 두 정상만 또 따로 찍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외교도 결국 사람들끼리 하는 일이기 때문에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경주에서 만났을 때는 어느 정도의 어떤 한중 관계 복원의 초석을 담았고 두 사람의 어떤 케미를 좀 맞춰가는 그런 단계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베이징에서는 확실하게 좀 도장을 찍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정말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면이었다라고 보고 아까 이제 우리 양재 변호사님이 뭐 되게 별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평가한 게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대단한 그런 제스처는 아니잖아요. 뭐 카메라 꺼내가지고 전화기 꺼내 사진 찍었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전화기가 원래 선물됐을 때 우리 국내 기업의 디스플레이가 샤오미 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선물을 또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께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 국가 간의 어떤 화합의 산물이 샤오미라는 제품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물을 드린 거고 그걸로 또 사진을 찍었다라는 것은 한중 화합의 또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거니까 정말 센스 있고 세심함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네. 제가 저기 오늘 출연하신 세 분의 SNS를 다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셀카 워낙 자주 올리시고 우리 양지열 변호사도 셀카를 종종 올리죠. 전 셀카는 잘 웬만하면 보는 분들을 거북하게 만들기 싫어서. 그래서 그런지 잘 못 찍은 것 네, 같아요. 인물은 잘 안 찍습니다. 네, 제 얼굴은 잘 안 찍습니다. 우리 박영식 평론가는 셀카 자주 올립니까? 저는 좀 이렇게 그 얼굴을 마구 사용한다라는 평가를 자주 예. 받기 때문에 잘 찍을 줄 몰라가지고 그냥 막 찍어요. 막 찍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소품을 많이 씁니다. 어떤 날은 빵 모자 쓰고 있고. 네. 여러분 모두 SNS를 팔로우하시면 네. 다양한 셀카들을 확인하실 수가 그 있습니다. 자체로 뭐 맞습니다. 하기가 어려우면 뭐 네. 보조장치를 많이 써야 되는 거죠. 보조장치 써야죠. 전날 이 분위기가 좋았다는 건 요미우리 신문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본. 네, 네. 일본에서 저희들 가까워지면 안 되는데라는 논조에 기소를 쓴 걸 보면 네. 그럼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중 정상회담이 있던 날 사실은 공교롭기도 하잖아요. 네.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치고 들어갔었고 마두로 대통령을 뉴욕으로 압송하는 그 장면이 전 세계 타전됐고 때마침 대통령이 중국을 가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뉴스가 약간 뒤로 밀리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오늘 뭐 후속 보도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이라든지 뭐 정상 간에 이제 처리했던 업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오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했던 발언 중에 중국과 한국 양국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이 문장을 두고 이게 베네수엘라 뭐 미국이 베네수엘라 들어갔던 거나 뭐 아니면 중국과 일본 간의 어떤 갈등이 격화되는 거나 뭐 어찌됐건 우리가 기존의 뉴스에서 봤던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선택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는 언론들도 있던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훗날 또 설명이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북한이나 북핵 관련된 구체적 언급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강요한다고 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꼭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주권 국가의 정상이 본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하는 이 국익 외교 네. 그리고 뭐 실용 외교 이 표현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많이 쓰는 이유도 아마 그런 것일 때문일 텐데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이라는 타이틀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드 이후에 한한령 등등등 소원했지 않습니까 사실? 소원했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그거를 좀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또 윤석열 집권 이후로 미국에만 너무 편중됐다는 얘기는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뭐 크게 어떠했다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오히려 본인이 받아온 기타 하나 정도의 국회의사당 가서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좋아했던 모습만 머릿속에 남아있고 Long time ago. 네. 지혜.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대단하게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서 원전 그 수주를 했다라고 하면 미국에 있는 회사에 다 저작권 특허권 때문에 사실상 그 속빈 강정처럼 그렇게 되는 그 MOU만 체결했던 것이 나중에 드러나 있었고 좀 전에 오윤혜 씨도 지적을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 시수석의 발언 때문에 중국 편을 들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갈 거였으면 그걸 걱정할 거였으면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했을 때 그 걱정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도 전혀 나쁘지가 않아요. 네. 오죽했으면 맞아.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5개밖에 없다는 그 황금 열쇠 순금이라고 하죠.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하나를 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그 왕관 받고 좋아가지고 저는 분명히 확신한데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거 뜯어봤다고 확신하거든요. 써봤겠죠. 뜯어만 봤겠어요. 그래요. 써봤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미국에 내려서 그 왕관 포장을 실는 장면이 사진이 찍혔는데 그랬죠. 포장지가 뜯어져 있었어요. 아. 그런 정도의 관계가 있으니까 네. 시주석 입장에서도 어쩌면 저 이 얘기를 그렇게 꺼낼 수 있는 것도 시주석이 한쪽 면만 들지 한쪽 편만 이재명 대통령이 들지 않으라는 그런 아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네. 결례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나온 내용들만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관계의 어떤 질적 변화를 추구한다라는 내용. 뭐 기존에 사실은 중국과의 관계는 관리 수준이었다고 봐야 되죠. 진지한 어떤 갈등 국면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어찌됐건 뭐 최고의 이 통상 교역국이기도 하고 바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다양한 어떤 문제에서 맞아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완전하게 복원하는 어떤 첫걸음이다라는 부분들 이게 이제 뭐 병난도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꺼내면서도 워낙에 오래된 우린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또 강조했고 네. 시진핑 주석도 이웃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주 소통하자라는 취지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1년에 한 번씩 보자라는 취지도 얘기를 했었고요. 네. 이런 얘기들이 뭔가 정상들 간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연출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 MOU가 지금 양해각서 한 15개 정도 체결이 됐다고 하는데 네. 뭐 서해 구조물 뭐 불법 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해에서 이제 불법 조업이 이루어지는 것들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슈로 나오고 한한령 관련해서는 문화 부분에 있어서 점진적 교류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입니다. 어찌됐건 관계가 복원된다라는 얘기, 정상화의 방향으로 간다는 이야기, 우리가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네. 지금 야당에서는 좀 박한 평가들을 내놓고 있어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한민국의 실질적 외교 안보 이익은 거의 확보하지 못한 채 이벤트성 회담으로 마무리됐다. 뭐 이런 표현을 썼고요. 사실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 있어서의 한중 관계를 사실 뭐 내용을 할 것도 없잖아요. 거기는. 없어요. 아예 네. 없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중국에 대한 뭐 제가 보기에는 각종 시비가 될 만한 내용들 다 거론합니다. 중국의 기술 침탈, 중국인의 통신망 해킹, 알몸 김치로 대표되는 중국산 식품의 안전 문제, 아하. 무비자 입국, 중국인의 불법 체류 등등등 우리 국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안전장치 없는 협력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네. 무언가 이 협중 정서에 기댄 발언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요즘에 베네수엘라 이 사태 터지고 난 이후에도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자격으로서 해도 되는 발언인가 야당. 이런 의심이 네. 들 정도의 발언들인데 이런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중 정상회담이 지금 두 번째 열렸어요. 그리고 작년으로 따지면 에이펙이 몇 달 전이잖아요. 예. 아주 가까운 시일에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가깝게 만난 적도 없거니와 이렇게 빠르게 만났을 때 어떠한 성과나 결과물을 기대한다라는 건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모르진 않을 텐데 입만 열면은 지금 중국의 협중 정서를 부추길 만한 이런 발언들을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정치인들 보면은 좀 죄송한 얘기인데 중국이 없으면 정치를 못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지금 주진우 의원 SNS를 저희 제작진이 준비를 했는데 뭐래요? 보면은 이게 중국과의 어떤 외교에 있어서 그 하나의 중국 관련된 또 양안 문제 관련된 입장이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을 존중한다라는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도 했고요. 네.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한중 수교가 시작된 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신이던 민정당 시절의 노태우 정권 민자당 때 92년도부터 아니겠어요? 그 내용을 쭉 이어오는 이 기조나 이런 것들이 맥락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진우 의원이 노골적인 친중으로 국익을 지킬 수는 없다. 국익을 지켜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없는 당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익을 훼손하는데 너무 아직까지도 너무 열정적이지 않나. 지금의 국민의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맥락을 따지기 시작하는 것부터가 잘못이에요. 맞아. 맥락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의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정치는 가장 최악의 정치인 게 어떤 거냐면 사실 사람들을 뭉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지를 끌어내는 방법은. 근데 네. 그중에서 가장 최악이 그러면서도 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효율적이기도 한 방법이 적을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미워하는 마음들끼리 뭉치게 하면은 그게 굉장히 강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낳거든요. 지금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항상 국가들이 그래 왔던 거예요. 자기네 국가의 내부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사실 트럼프 지금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했던 것도 그런 것인데 바깥에 적을 만들어내면서 시선을 거기로 돌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게 길게 봤었을 때 사실 단기간으로 봤을 때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협중이라는 정서를 주장하고 있는 특히 극우란 표현도 맞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기 위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또 참 어찌 보면 편리한 게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좋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많잖아요. 거기에 가짜뉴스 몇 가지를 더해내고 그들 스스로도 그 군중들을 속이기 위해서라도 자기들도 믿어가면서 이 협중 정서에 기대서 결집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국익을 말하기에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안 좋게 돼서 우리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될 일이 뭐가 있냐고요. 그건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웬만해서는 이게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수준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제 견지해왔던 실용 외교라는 거 중립 외교라는 것을 어떤 것인지 다 배우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특히 이제 주진우 의원 같은 분이 이렇게 노골적인 친중으로 국익을 지킬 수 없다라는 식으로 결국 색깔론이거나 아니면 이제 중국만을 때려서 노골적으로 대통령이 뭐 친중이다, 종중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운다라는 것은 국익적 차원에서 일단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럼 뭐 대만 편 들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과거에 윤석열 씨가 했던 것처럼 어디 뭐 우크라이나 편 들까요? 외교라는 거는 편을 들어가 가지고는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걸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는 그레이존 에어리아를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어느 쪽에 편에 서지 않은 상황에서 그 정도의 어떤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외교를 하는 것이 김대중 시대의 외교였고 뭐 노무현 시대의 외교였고 그래 왔어요. 근데 그래야 아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먹고 사니즘이 해결되기 때문에 수출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 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도 공인인데 국익을 좀 걱정하시고 하셔야지 계속 이런 쪽으로 편을 들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자격을 좀 의심케 하는 발언입니다. 이거는 좀 해석을 하자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주진우 의원도 이렇게 많이 노출되는 의원이고 네. 뭐 그 외에도 이제 자주 뉴스 지면에 이름이 거론되는 인물들이 소위 말하는 그 혐중, 이 혐오를 조장하는 어떤 문장들로 재미를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양지열 변호사 얘기한 뭐 소위 말하는 극우 성향의 유튜브나 뭐 커뮤니티 이런 데에 일종의 양분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